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늘은 아반떼인이나 벨로스타인 같은 차를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빨간색 레브 버튼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버튼만 활성화시키면 다운시프트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레브 매칭을 위한 운전자의 추가적인 조작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버튼이 없는 차를 타시는 분, 혹은 베렌이나 아이엔을 타시면서도, 수동을 타시면서도 직접 뭔가 본인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굳이 뭐 공도 운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레브 매칭을 해줘야 되고 뭐 힐앤톨을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봐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운전을 하면서 어떤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적인 부분에 의해서 저는 일단 할 줄 알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역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 설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미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오른쪽 상단에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하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속도에서도 저단으로 갈수록 같은 속도일 때 회전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 저단 변속을 했을 때 그냥 클러치를 붙이게 되면은 이 회전수의 차이로 인해서 큰 충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통의 경우에서는 이제 반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여주는 방법으로 이 회전수의 차이에 의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회전수를 조절하면서 그 또 회전수 차이에 대한 차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면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레브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레브 매칭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런 레브 기능이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회전수만큼을 ECU 제어 하에서 띄워주는 거고요. 그 부분을 운전자가 이제 직접 해주게 되면 운전자 주도 하에 이제 레브 매칭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운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어떤 가속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일부분의 경우에서는 뭐 엔진 브레이크를 걸게 될 때 좀 더 강한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거는 이제 회전수가 더 높은 상황에서 저단 기어에 물렸을 때가 이 저항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빠르게 클러치를 떼도 변속 충격이 없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찍어놨던 제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힐앤톨에 대한 언급을 아마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다운시프트를 하는 경우가 현실에 있어서는 감속을 하면서 다운시프트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제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이 굳이 기어를 한 단을 내릴 이유는 가속을 위한 상황 말고는 없는데, 뭐 그런 상황이 일상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뭐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좌우측 차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에 있어서 차로 변경을 하고 나서는 또 신속하게 그 변경한 차로의 앞차와 또 거리를 맞춰서 주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줘야지 이 차량 흐름에도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속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힐앤톨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제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감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도 거의 관성에 가깝게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량을 컨트롤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는 그런 상황이 굳이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좀 스포티하게 와인딩 주행을 한다든지 이제 서킷 주행을 하는 상황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필요한, 물론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요. 이제 그런 경우에 회전수를 컨트롤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상주행에서도 힐앤톨을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일상에서 대부분 연습을 해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지금 앞차를 추월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자, 이렇게 RPM을 띄우면서 가속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4단, 지금 5단으로 가고 있는데 5단 속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쭉 갈 수가 있죠. 가고 있다가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속도를 줄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앞차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다운시프트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자, 속도를 줄였지만 RPM은 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악셀을 다시 가져가면 자, 빠르게 가속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RPM을 유지를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감속 이후에 빠른 재가속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도로 주행 상황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뭐 딱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일상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런 방식의 조작이 클러치 디스크의 어떤 내구성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 회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충격적인 부분들을 반클러치로 완화를 이제 하는 방식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클러치의 디스크의 마찰로 인해서 그 발생되는 충격들을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비벼지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미끄러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클러치 디스크의 마모를 아무래도 조금 더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처럼 이제 반클러치를 사용을 해서 클러치 디스크의 이 마찰로 인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전수 차이를 보상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클러치에서 조금 발을 빨리 떼주는 그런 방식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반클러치를 유지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 디스크의 어떤 내구성에 조금이나마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동 원리상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뭐 그 차이가 미미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RPM을 띄운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방식들이 조작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연한 부분이겠죠. 악셀을 매번 이 회전수 맞춰줄 때마다 직접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운전 재미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전수 차이를 맞춰주기 위한 이 악셀을 어느 정도 밟아줘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테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기어 B를 계산을 해가지고 각 기어 단수에 따른 회전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회전수 차이에 따른 부분만큼을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주행 상황이라는 게 시시각각 실제 도로에서는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완벽하게 적용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뭐 감속을 하는 상황에서 이 시프트 다운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속도, 정확하게 같은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 500rpm을 보상을 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속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500rpm보다 낮게 보상을 해줘도 당연히 이제 어떤 위화감은 들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연습을 조금 많이 하면서 대략적인 언저리를 내가 발로 딱 악셀 조작을 했을 때 RPM이 어느 정도 뜬다, 내 차의 어떤 악셀 반응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파악이 우선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고 있는 지금처럼 이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연습을 하지는 마시고요. 시내 주행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내 주행을 하면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내에 곧 들어가게 될 테니까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레벨칭을 제 오른발 악셀 조작하는 이 발로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뭔가 지금 타코미터를 보면서 RPM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몸에 배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 감속을 해야 되는 이게 가장 이 랩 매칭 단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은 랩 매칭을 하게 될 때 악셀을 밟는 이 발의 움직임이 변하지 않잖아요. 같은 포인트로 밟게 되는데 이 힐앤톨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브레이크를 발의 앞부분으로 이제 밟게 되다 보니까 뒤꿈치로 랩 매칭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작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작에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이 랩 매칭을 하는 동작, 뒤꿈치로 악셀 페달을 치거나 발의 바깥쪽으로 악셀 페달을 치는 동작을 할 때 브레이크가 좀 더 과하게 밟히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악셀 페달이 좀 과하게 브레이크가 덜 밟힌 상태에서 치게 된다던가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브레이크 컨트롤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저속 구간 영역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꿈치 들고 워낙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랩 매칭이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랩 매칭이 제대로 뭔가 작동을 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악셀을 치는 그 동작을 할 때 타코미터 상의 RPM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 페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동이 됐는지를 아는 거는 몸으로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몸으로 느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하게 밟는다 라면 당장 이렇게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될 테니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느리게 주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감각은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이제 빠른 속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역시나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라든지 보정을 해주는 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미세 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 감각 자체는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그냥 뒤꿈치 들면서 한번 쭉 제동까지 가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보시라는 것이 당연한 말이겠지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앞차랑 바짝 붙여가지고 위험하게 그렇게 운전을 하시라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안전을 두세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데도 고민이 좀 따랐던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꼭 해보라 내지는 공도에서 막 위험하게 연습을 하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연습을 해보시고 여기서도 또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어떤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본다? 정말 위험한 상황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앞차, 뒤차, 거리 확보된 상황에서 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카메라가 중간에 온도 때문에 꺼진 건지 아무튼 중간에 말이 좀 잘리긴 했는데 이 매운맛 버전을 연습을 하실 때는
우선 기계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에서 이제 기어비가 무엇이고, 뭐 엔진이랑 미션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반클러치라는 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조작을 하셔야 안전에도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에도 우리가 가자는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영상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한 번 정도 개념 이해를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따라왔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단계의 어떤 수동 변속기의 조작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영상을 권장을 해드리는 거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뭔가 그런 급격한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영상으로 제가 촬영을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전달해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요. 자,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도로를 달리게 되면서 차가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 아니면은 어떤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도 주변 상황이 딱 그 여건이 안 된다, 그 순간에.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어떤 실제적인 예를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개념적인 이해는 제가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뭐 언제든 되게 편하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또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돌아가면서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나머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